안녕하세요. 위다한방병원 이상현 원장입니다. 담적병 상담소에 오늘도 사연이 하나 도착하였어요. 이 담적병 상담소는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읽고 그 고민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에 사는 51세 여자입니다. 이제 아프다고 말하기 지겨울 정도로 오랫동안 소화불량을 겪어왔습니다. 한 30대 중반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엔 그냥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이게 점점 더 잦아지더니 소화제는 이제 말을 듣지도 않고 속이 답답하니 요즘은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환자분들이 속이 안 좋다 보니 일단 병원을 가서 위 내시경을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재성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이런 소견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특별한 소견이 없다 내지는 신경성 위장질환이다, 기능성 위장질환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약을 또 끊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이런 것들이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연을 계속 읽어볼게요. 거기다가 갱년기까지 왔는지 식은땀도 잘 나고 몸의 열도 확 오릅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괜찮다 싶다가도 정말 조금만 더 먹어도 바로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생활습관의 문제만은 아니겠구나 라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위장을 고치지도 않고 식단 조절만 하면 뭐하나 싶어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정말 열심히 찾고 또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찾는 걸 보면 아직 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소화불량을 앓은 지 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는 벗어나고 싶네요. 저 다시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저 이제 병원 좀 그만 가고 싶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읽어보니 마치 지금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을 진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유사한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정말 많이 오십니다. 이 증상이 바로 전형적인 담적병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적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장으로부터 시작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습관이 좋지 않으시거나 타고난 위장이 좀 튼튼하지 못한 분들은 이 음식을 드셨을 때 위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소화흡수 과정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찌꺼기들이 남으면서 안에서 이것들이 부패화되고 또 독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독소를 한의학에서는 담독소라고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위장에 담독소가 쌓이는 것에서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이 담독소가 위장 내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혈관이나 림프관 등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우리 몸의 전신질환,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적병으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 복진을 해보면 거의 소화기관 전체가 굳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한 부분만 굳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대부분 사연내서와 같은 소화불량 증상이나 기타 다른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료했던 환자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본인은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 아픈 데가 없고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서 병원 신세를 거의 1년 365일 계속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환자분께 어떤 증상이 제일 심하냐고 여쭤보니 일단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역류가 유발이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항상 뭔가 치받치는 것 같고 명치 부분도 불편하고 이러한 소화 증상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신 증상들,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5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밤에 주무시려고 누우면은 열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고 식은땀도 계속 나시면서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게다가 여기저기 관절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이것저것 증상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환자분 이렇게 검사를 이것저것 해보니 위나 장이나 이 장기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고 굳어져 있는 정도도 상당히 심하고 결국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제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 위장 굳어진 부분을 좀 풀기 시작하면서 환자분이 1차적으로 소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역류도 좀 덜해지고 이런 증상이 좋아지다 보면서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속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주무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갱년기 증상이 상당히 심하셨는데 담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다 보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서서히 조금씩 호전되는 경향이 보이셨던 그런 호전 양상이 상당히 빨랐고 양호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이 위장이 굳어 있을 때 단순히 이 위장 질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였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담적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이 식습관입니다. 과식, 급하게 드시는 것, 그리고 폭식하시는 것, 그리고 밤에 주로 막 드신다든지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는 이 위장에서 분해가 상당히 느리고 소화가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항상 저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담적병 상담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도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